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공투자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시장은 여지없이 폭락을 했습니다. 어제 잘 버틴 증시였죠, 사실은. 여지없이 그 다음날 반영 안 한 거,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빠진 이유는 FOMC 때문에 빠진 겁니다. 자, 이유는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전혀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슈예요. 오늘 온통 방송을 보다 보면 FOMC 얘기만 하더라고요. 픽스텝, 자이언스텝. 뭔 상관이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말장난이에요. 그냥 말장난. 그 결과 어떻게 나오든 호재인지 악재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건 자기들이 오늘 밤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0.5. 0.5는 가능성이 이제 0입니다. 0, 제로. 자, 0.5는 올릴 가능성이 없지만 0.5 올리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네,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지들 마음이에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요. 그럼 0.75 올리면 가능성이 제일 높죠. 0.75가 이제 99%라는 분도 있고 96%라는 분도 있어요. 0.75가 기정사실입니다. 이제는. 여기 보시면 대부분 뉴스가 다 0.75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0.75 올리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그것도 지들 마음이에요. 0.75 올리면 해석을 이렇게 하겠죠. 0.75 올렸으니까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악재 반영이다. 이렇게 하면 좋게 해석하는 거고, 나쁘게 해석하면 아이고 이제 어떻게 0.75 올렸으면 이제 침체 오겠네. 기자 부담 때문에 기업들 실적 악화되고, 이렇게 해석하면 악재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걸 자꾸 언론에서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시나리오가 1.0을 한꺼번에 올리는 거. 올리면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네,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죠. 1.0 올리면 야 한꺼번에 올렸으니까 악재 한꺼번에 반영. 끝. 그러면 호재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1.0 올렸으니까. 한미 간에 금리 역전되네. 큰일 났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올릴 때 되면 올리고 떨어뜨리고 싶으면 떨어뜨릴 겁니다. 근데 지금 확률로 봐서는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좋은 쪽으로 해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오늘 저녁 새벽 3시경에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미 선물이 말해주고 있는데, 어제는 미국 증시가 올라야 될 타이밍인데, 못 올랐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이제 선물이 마침, 상승하고 있는데, 글쎄 이것도 믿을 건 못 되지만, 어쨌거나, 약간 어떤 수치, 0.5가 나오든, 0.75가 나오든, 1.0이 나오든, 저는 그래요. 나쁘게 해석하지 않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이런 희망이라도 있어야 버티죠. 뭘로 버팁니까?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악재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야? 쟤네가 앞으로 좀 더 떨어뜨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좋게 해석하면, 쟤네가 이제, 그만 떨어뜨리고, 이제 조금, 하방 막아줄 생각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을, 그 결정권자가 누구일까요, 미국은? 미국은, 글쎄, 개인 투자가 비용도 상당히 많은 나라라, 하지만, 미국도 돈줄은 따로 있죠. 유대계 자본들, 대형 IB들, 그 다음에 연준의 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밑으로 하방으로 밀 의지가 있는 거냐, 아니면 여기서 끝낼 의지가 있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면 그만이에요. 금리는 올릴 겁니다. 금리는 당연히 0. 저도 7호를 예상합니다. 근데 그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그 해석을 해주는 주체가 누구냐? 제롬 파월이죠. 금리 인상하고 거기다가 어떤 코멘트 주석을 다뤄주느냐. 우리가 방송에서 이걸 굳이 0.75 올릴까, 0.5 올릴까, 1.0 올릴까, 이걸 해석할 필요가 뭐 있나요? 백날에 아무 소용없는 얘기. 제롬 파월의 속마음 들어갔다 온 것도 아니고. 점도표 얘기, 점도표 나쁘게 나와도 좋게 해석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연령, 비연령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자, 오늘 증시는
표면상 이후로는 그것 때문에 빠졌는데, 빠진 거 보면 여러분 한심해요.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 증시만 제일 약해요, 보니까. 좀 짜증날 정도로 한국 증시만 유독 약했다. 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중국 다 올랐어요. 이건 근데 중화권인데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다 올랐고. 뭐 일본도 1.14. 일본은 올해 증시 중에 가장 강한 증시예요. 가장 적게 빠졌어요. 근데 한국 증시만 왜 이러냐고요. 코스닥 3% 가까이 빠졌고요. 코스피도 2%. 어제 안 빠져서 그런가요? 어제는 일본도 별로 안 빠졌거든요, 사실은. 그게 참 희한한 일이고, 뭐, 등락 분포이고 분할 안 하고, 수급 분할 안 하죠. 외국인 뭐. 다만, 막판에, 이런 플레이도 이제 짜증나더라고요. 아침에 팔았다가 저녁에 사들이는 거. 특히 선물 가지고. 정말 짜증나요. 외국인 특히. 방향성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없다는 얘기고, 뭐, 기관은 의미 없는 주체고요. 오늘 좀 사긴 샀지만, 뭐, 저가면서 처음에 좀 산 거다. 뭐, 시장이라는 게 분석이 필요 없어요. 결국 FOMC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건 전혀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아니면,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호재인지 약재인지 분석해낼 아무런 실익이 없는 거다. 왜냐하면 이연령, 비연령 그때 가서 어떻게 해석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일단은 뭐 확률적으로 반반이지만 조금 어떤 수치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을 달래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는 해봅니다. 미 선물이 아침부터 한 번도 약세를 안 가고 강세를 띄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FRB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금리 인상이 오히려 시장 회복을 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연준에서 나오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미리 바람 잡는 거죠. 오늘 기사에 이게 그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0.75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 0.75가 나오면 좋게 해석할 것 같아요. 좋게. 최소한 그걸 이제 나쁘게 해석하면 나쁘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쁘게 해석하면 야 이제 이제 기업들 경기 침체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좋게 해석하면 악재 반영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시장에 나와 있는 주요 뉴스만 좀 봐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황 뭐 의미도 없고 시황을 뭐 이유도 크게 없습니다. FOMC 봐야 뭐 나오는 거지. 뭐 지금 왈가왈부 해봤자 큰 의미는 없는 거고. 좀 개별 종목 뉴스 좀 살펴보면 뭐 하이브 오늘 급나겠죠. 오늘 와 24% 하락했네요. 엄청나게 하락했네. 방탄소년단이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겠다. 방탄소년단 BTS가 전부인데 걔들이 활동을 중단한다 그러면 올해 실적은 보나 마나죠. 제가 그랬어요. 이런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는 그날은 사는 거 아니라고요. 멈춰야 돼요. 싸 보이죠. 지금 역사적 최저가에 근접한 겁니다. 13만 원대가 역사적 최저가였는데요. 시가총액은 5조 9천억. 영업이익은 한 2천억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방탄소년들이 빠진다면, 활동을 중단한다면 매출이 뭘로 나옵니까? 나올 게 없잖아요. 물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되죠.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게 군대 이슈가 아직 남아있죠. 뭐 여러 가지 남아있으니까 저는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오늘 빠졌다 하더라도 뭐 결코 싸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위험성이 큰 주식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업이 사업 포트폴리오도 한쪽에 치중돼 있으면 위험한 건데 그게 흔들리면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가 절대적이잖아요. 사람 자원이 절대적인 거는 위험한 거예요. 아닌 말로 그 사람이 어떻게 뭐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탈퇴할 수도 있는 거고, 군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아파서 더 이상 노래를 못 부를 수도 있는, 이런 굉장히 위험성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사람 자체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엔터주에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예, 예측을 못하잖아요, 사람은. 예, 그런 측면이고요. 오늘 굉장히 시장의 특징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치솟는 뭐 곡물 가격 이런 거 여러분들 따라다니지 말라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말씀드렸고, 자, 비트 부메랑 이게 신용 매매인데요.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개인들이 나 죽어도 이 가격에는 못 팔아. 신용 비로 썼지만 내가 월급 타면 거기다 꼬라박고 돈 끌어다가 메꾸는 한이 있어도 지금 이 가격에는 못 팔아. 이런 개미 투자가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 좋습니다. 우량주라면 그런 신념으로 버텨도 괜찮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신용 써갖고 물렸다. 매달 신용 마진콜 날라온다. 월급 타서 조금씩 갚고 파는 것보다 그래 버티는 구간에 들어왔다. 그런 말씀을 여전히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FOMC 경계심리. 오늘 하루 종일 이것 때문에 주가가 못 움직였죠. FOMC 경계심리. 그 다음에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됐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노조는. 지금 파업할 때가 아니에요. 자, 뉴스 보고 미 FOMC 얘기 나오고요. 환율. 제가 그랬죠. 지금 시장의 주체가 누구냐. 외국인이다. 외국인 입장에서 주식을 봐야 된다. 자, 환율이 1290원 찍고 있으면 안 들어온 나 아까 현선물 다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내 기준으로 보지 마라. 내 기준으로 보면 주식이 너무 쌉니다, 지금. 예, 더할 수 없이 쌉니다. 이 가격에 절대 못 팝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준에서는 팝니다. 선물과 연결시켜놓고 사고팔고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란 얘기예요. 예. 신용을 썼더라도 비록 우량주에 썼다 그러면 자기가 다른 수입으로 막으면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입도 없는 사람의 신용을 썼다. 그건 뭐 버티다 나중에 최고 낮은 가격에서 파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캐시우드 같은 사람, 돈남원이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기술주가 가장 먼저 회복할 것. 자기는 사겠다. 이제 기술주 사겠다. 이런 얘기인데, 올 때까지 거의 왔다는 얘기죠. 미국도. 그런 얘기에. 그 다음 비트코인 얘기 아까 했죠.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이 뿐만 아니고, 그래도 가상자산 한다고 그러면 비트코인이죠. 그나마. 예. 하지만 이것도 믿을 거 못 돼요. 어떻게 발행됐는지 그 발행자만. 물론, 뭐,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엘살바도르. 국가 통화로 지정하고, 비트코인 뭐 몇백 개 샀는데, 폭삭 망했죠. 국가가 망하게 생겼어요, 국가가.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고, 달러 대체한다고 했다가. 근데 하물며 개인은 안 됩니다. 이거 디폴트 위기까지 있습니다. 자, 미국. 그렇습니다. 원숭이 두창 이런 거 따로 다니지 마세요, 이런 거. 이거 제2의 코로나 아닙니다. 이런 거, 원숭이 두창 관련주 이런 거 따로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슈에 흔들리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신성홀딩스 마찬가지 따라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뭐 또 그 다음에 뭐 무상증자 관련주 해갖고 그런 주들 나오는데 절대 따라가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기 나오죠. 무상증자. 무상증자는요 호재도 악재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로터스 뭐 이런 거 좀 뭐 5배씩 단기간에 오르는데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뭐 삼성전자 신저가. 근데 삼성전자뿐이 아니고 삼성전자는 그나마 덜 빠진 거예요. 제가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10% 내외 정도 이렇게 빠졌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낙폭가들 이런 거 보여드리는데, 보여드리면,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빠진 종목은 아니에요.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종목이 많이 빠졌는지만 간단히 보여드리면, 자, 이게 열흘간이거든요, 열흘간. 오늘 빠졌으니까 이거보다 더 빠지겠죠. 화면이 안 바뀌었는데요. 자, 하면, 열흘 동안 제일 많이 빠져. 금호전기. 하이브가 그 다음 많이 빠지나. 하이브. 볼까요? 등락률 순위. 몇 종목. 금호전기 1등. 전체로 봤을 때, 플레이위드가 2등. 하이브가 3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대부분이 다 많이 빠졌고요. 자, 500, 뭐 여기 보시면, 자, 200의 정도만 돼도, 300의 정도만 돼도 17%가 빠진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여기 끼도 못해요, 지금. 이쪽 보시면, 여기 1000매주까지 안 껴요, 삼성전자는. 아, 여기는 끼겠네요, 보니까. 삼성전자는,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몇 등으로 빠졌나. 삼성전자 가시신 분들 마음고생 많을 건데요. 삼성전자,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삼성전자가 479위 빠졌어요. 빠진 순서대로. 479위. 물론 요거는, 막 스펙 이런 것까지 다 합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많이 안 빠진 거예요. 코스피 기준으로 479위, 9 빠진 거예요. 삼성전자가. 479동.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빠진 게 거의 500개가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렇게 많이 빠진 거 아니다. 그렇게 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오늘은 뭐 이 얘기죠, 온통. 오늘 금리 인상을 몇 퍼센트 할 것이냐. 의미 없는 논쟁. 몇 퍼센트 하면 어쩔 거예요. 똑같은데 해석이 중요하지. 해석을 모르는데 가봐야 아는데 백날 이거 가지고 분석해야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다. 그냥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주무세요. 어차피 결과는 걔네 마음이에요. 걔네가 이제 다 왔다 생각하면 좋게 해석하면 그만이에요. 금리는 제가 볼 때 좀 많이 올릴수록 시장엔 더 호재로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올릴 횟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이번 달 0.5 올리면 다음번에 많이 올려야 되는 거고 이번 달에 0.75 올리면 다음번에 0.5나 0.25 올리는 거고요. 4번 정도 남았잖아요. 어차피 목표로 한 금리 수준은 있잖아요. 예. 그거에 맞춰서 많이 올리면 미리 반영한 거죠, 뭐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논쟁.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다만 미 선물을 보면 뭐 글쎄 이게 뭐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약간 그래도 어제 미국 시장도 안 올랐고 어제 올랐으면 뭔데 어제 미국 시장도 안 올랐고 오늘 선물을 보면 그래도 강세 꾸준히 68 정도 강세. 이거는 뭐 미 금리 인상이 어떤 시나리오가 나와도 뭐 그거 가지고 주식이 더 하락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석하면서 굉장히 뭐 극단적으로 시장에 위협을 주는 발언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악재 해소 쪽으로 해석할 확률이 크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시황 의미 없고요. 여러분들 뭐 고민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팔아도 의미 없는 거고 사도 의미 없는 겁니다. 왜?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일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발 뻗고 주무시면 돼요. 미수 신용만 아니라면 어차피 저질러진 거 발 뻗고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주가 가봐야 아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